자, 그리고 이제 계엄 얘기, 그 당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최근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돼서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국민의힘 대화방이 공개가 됐고 또 민주당도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혁신당 텔레그램까지 공개가 됐는데 뭐 이거 보면 다 미쳤다 이게 먼저 나오면서 네. 다들 놀랐던 분위기. 네. 이 대화방 보면서도 저도 참 긴박하게 돌아갔구나. 국회로 갑시다. 빨리 직결합시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가 떠오르시겠어요? 이거 대화방 네, 보면서? 그때 매우 긴박했고 국회로 빨리 소집이 된 게 너무 천만다행입니다. 신장식 의원이 네. 계엄 하자마자 바로 얘기를 해서 긴밀하게 움직였고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가장 먼저 국회에 저는 직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소추안도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작성을 해가지고 공유를 그렇네요.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정말 1분 1초가 너무 긴박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도 네. 로텐드홀 나오셔가지고 빨리 국회로 다 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같이 맞아요. 진행이 됐지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단 하나라도 어긋났으면은 저희가 계엄 해제를 못했을 그럼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밖에서 계엄과 맨몸으로 맞섰던 보좌진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때 당시 상황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참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방을 보면은 이게 뭐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이제 당사로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막고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였는지 는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국회 앞에 오셨던 분들은 이 여의도와 그 마포, 그러니까 주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시민들이에요. 네. 주민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새벽 지나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분들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 너무 위헌적인 계엄 상황을 빨리 막아야겠다는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당사로 비상의총을 소집을 했는지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내통을 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추경호 처음에는 원내대표의 국회에 통화. 모이라고 했다가 네. 당사로 모이라고 하고 뭐 이랬던 과정들이 저는 너무 의심스럽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당사로 가서 저는 피신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예. 그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예. 어떻게 그 자기 몸 하나 그 바깥으로 가고 네. 네. 계엄군들은 총 들고 국회로 왔는데 국회를 어떻게 그 지켜야지. 상황에서 국회를 예. 안 지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렇네요. 국회의원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야 뭐 따질 것 없이 국회의원이라면 네,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국회를 지키면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됐다. 어쨌든 일촉즉발 상황이었고 저희가 모두 체포가 되고 끌려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끌려갔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수 없는 알 수 아무도 없는 알 수 없죠. 상황인데 국내의힘 의원들만 어떻게 그렇게 다 모조리 되게 많은 분들이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피신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당 대표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권성동 대표 체제로 뭐 단일 체제로 가면서 탄핵 반대했던 85명의 의원들, 뭐 기권 무효표도 뭐 있지만 어쨌든 85명 그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비대위원장도 친윤 쪽으로 또 원내대표도 친윤 선출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전혀 반성이나 성찰이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친윤이라기보다는 네. 그분들이 뭐 정말로 이제 윤석열을 지키자 이건 아니고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지키자는 것 같아요. 내란 범죄를. 내란 범죄를 그러니까 지키자.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네. 가진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그 다음에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네. 자기들을 선택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란 사태, 내란 범죄를 뒤집으려는 시도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예. 그리고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정당 같고요. 네.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 이제 지금 호소를 하는 건데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이다. 저는 이 모습 그래서 자체가. 그것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탄핵 심판에서 이것은 내란으로 인정이 되고 탄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와 체포 구속으로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국민의힘은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뭐 지금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 그 뭐 선거법 위반 뭐 네. 사건의 선고 때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보자는 이런 심리 같은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거죠. 네.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 그게 정말 실현이 되고 현실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이제 불안한 상황이죠. 네,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또 이걸 뒤집고 또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주말마다 응원봉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조국혁신당도 지금 제일 앞장서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가장 앞장서서 어쨌든 저도 탄핵 소추단에 들어갔고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는 것만이 이 불안한 사태 사실은 이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되고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빨리 탄핵 심판을 끝내는 것만이 저희 정치인들 국회에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단 지난번 소송 대리인단 회의에서도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대표로 오신 분들께서 국민의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이것을 반동을 그 기운이 보이는데 예. 그것을 빨리 그 종결시키고 탄핵 심판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을 빨리 끝내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저희가 역할을 하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그리고 끝내달라. 지금 추위에 나와서 응원봉 들고 매일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생업을 지금 두고 그거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지금 네. 8년 전에 또 거리로 나오셨었잖아요. 맞아요. 국민들께서. 근데 8년 동안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가.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개혁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 제일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열심히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갈아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검찰은 예. 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법 수사에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게다가 검찰은 사실은 검찰 정권이었고 윤석열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의 어쨌든 이 공동 정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서 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그런 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지원만 해주면 돼. 여인원 방첩 사령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검찰은 이 위헌 내란적인 사태에 대해서 어떤 공범적인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지금 검찰이 국수본부장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네. 공소본부 관련해서 휴대폰 압수하고 예. 그다음에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있는데 자기들은 뭘 했는지 자기들이 수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예. 그 반성하고 그동안 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거 네.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이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인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된 다음에 안가에서 만났다는 사람들 네, 몇 면을 맞습니다. 보면 거의 민정수석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부 검사 법무장관도 출신들이고요. 있었고. 예. 그다음에 법제처장도 있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핸드폰 다 핸드폰을 근데 바꾸고요. 어떻게 다 그렇게 네. 바꿔요? 자기들이 범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과 해동이 음. 이 비상계엄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게요. 수습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저희는 또 2차 계엄에 대한 음. 모의는 아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란 사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검사들이에요.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검찰 정권 검찰들이 이 검찰 정권 네. 윤석열 비상계엄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어떤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공범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결국에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지금 수사할 주체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확실히 봐야 된다. 근데 맨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로 이제 걸어 들어가고 네. 또 군 이 지휘부가 검찰에 또 구속이 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 참 발빠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그런 거 잘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검찰이 계속 또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네. 그럼 또 기자나 언론들은 거기를 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또 그럼 계속. 검찰 좀 잘하네 이렇게 또 가고 또 보도할 거리를 주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데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을 간 거는 검찰 쇼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사기관 쇼핑. 네. 그렇게 간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거래가 가능해요. 공수처나 국수본은 네. 두 개를 다 안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 이 사건 못하니까. 관련해서 예. 그러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수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디에 신뢰를 보내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셨을 때 있는 대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신뢰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거래를 하는 수사기관은 언제든 국민을 배신할 수 있어요. 김용현 네, 전 네. 국방부 장관 윤석열에 예.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겠죠. 이제는 전리품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지만 언제든 또 국면이 바뀌면 네. 그 거래를 할 수 있고 기소와 관련해서 축소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기소와 관련해서 또 확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이거는 있는 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주체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간 거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군 장성들이 또 검찰 모두 네. 가가지고 거기에 체포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네. 요리하고 거래하고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행태입니다. 야,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고 검찰이 잘하네 또 박수 보낼 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정말 검찰 개혁이 꼭 완성돼야 될 때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진짜 확 다 이해가 되는데 검찰 개혁 혁신당에서도 힘을 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